이번 주제는 노음입니다. 노음은 형용사 노말의 어근이고요. 통용되는 기준, 상식적인 기준 혹은 표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 목수분들이 쓰는 직각자가 노음과 비슷한 단어였나 봐요. 크기를 재는 자, 이 어원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수학에서는 벡터의 크기를 재는 함수를 노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되고요. n차 공간의 점과 벡터를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노음이 정의가 되면 노음으로 거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p 거리는 두 점의 차, 두 벡터의 차에 p 노음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 식에 p 대신 2를 대입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고교 과정에서 늘 써왔던 그 거리가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n차원은 성가시니까 먼저 2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 일반화하면 됩니다. 평면 위의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합시다. 문제를 풀기 전에 그림으로 상황을 파악해 봅시다. 이 좌표계에 농구공이 있는데 이 농구공은 XY 좌표가 모두 2분의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경로처럼 축의 평행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때 이 경로의 길이가 원노음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건물을 통과할 수 없는 도로망을 이용하고 있을 때 택시를 탔을 때 거리를 재는 방식과 같다고 해서 택시캡 디스턴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저 부등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노음이 1인 값들을 다 모아 보겠습니다. 1사분면에 한정했을 때 원점에서 거리가 1인 점들은 x 플러스 y는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노음을 적용할 차례인데요. 농구공에 투노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노음으로, 즉 통상 거리가 1인 점들을 표시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의 일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농구공은 통상 거리가 1인 점들, 붉은색으로 표시된 원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투노음으로 농구공의 거리는 1보다 작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노음이 적용되었을 때 거리가 1인 점들의 집합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p의 값을 키워가다가 p의 극한을 취하게 되면 좌표 중에 큰 값이 선택됩니다. 저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투노음에서 3노음으로 넘어가는 상황만 증명을 하면 나머지는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입증됩니다. 투노음에 세제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2분의 3승을 2분의 1승과 1승으로 분해했고요. 1승의 경우에는 분해가 가능하니까 하프의 부분 2분의 1승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수처럼 취급해서 각각 분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술이 등장을 하는데 등식에서는 식의 사소한 부분도 함부로 제거할 수가 없지만 부등식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더하거나 제거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y의 제곱을 드랍시킬 겁니다. 양수였던 녀석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값은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2분의 1승이 결합되어서 절대값 x가 되겠죠. 식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x의 제곱을 드랍시킬 겁니다. 그러면 괄호 안에는 y의 제곱이 남는데 2분의 1승과 결합하여 절대값 y가 될 겁니다. 절대값 x의 세제곱 더하기 절대값 y의 세제곱을 얻습니다.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연결했습니다. 양변에 3분의 1승을 취하면 목적한 바를 달성하게 됩니다. 식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고교 참고서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를 드랍시킵니다.
그러면 3의 P승과 P분의 1승이 결합해서 3이 됩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식이 3보다 크거나 같음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2의 P승보다 더 큰 3의 P승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처럼 부등식에서는 적당히 제거하거나 더하거나 혹은 바꿔치기 하는 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어쨌든 그 결과 우변은 2의 P분의 1승 곱하기 3이 됩니다. 여기서 P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2의 P분의 1승은 1이 되기 때문에 극한값, 우변의 극한값 전체가 3이 됩니다. 작은 쪽, 큰 쪽이 모두 3의 극한을 갖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녀석도 역시 극한값이 3이어야 합니다. 노음의 극한을 취한 값은 좌표의 최대값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수한 값인 2와 3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일반화해서 1보다 큰 PQ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2차원에 한정할 게 아니라 n차원 벡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앞의 증명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문제의 답안을 적을 때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xy가 x1, x2, x3로 표기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말이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다양한 표기법으로 연습을 해야 했고요. 조금 전에 특수한 값인 2와 3을 가지고 했던 논의를 PQ로 해봅시다. 전체에 P분의 Q승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P분의 Q를 두 부분으로 나눌 건데요. P분의 Q-P와 1로 나눴습니다. 아까 전에 2분의 3을 2분의 1과 1로 나눴던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두 가로 중 앞부분을 상수 취급해서 두 번째 시그마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i를 j로 바꿔야 했던 이유는 이해하실 겁니다. 표시된 부분은 많은 항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x의 i만 남기고 나머지 녀석들은 드랍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특수한 값인 2와 3에서의 논의와 같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헬더 등식이 필요합니다. 짧게 리뷰해보죠. PQ가 역수의 합의 1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PQ가 모두 양수이려면 둘 모두 1보다 커야 합니다. 헬더 부등식을 기억하는 요령은 코시 부등식에 2 대신에 PQ를 집어넣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부등식이니만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 부등식을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은 지면의 제약 때문에 간결한 형태로 기술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부등식 시리즈는 풀어서 쓰는 걸 한 번씩 해보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새로 쓰기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표현 방식을 바꾼 것이 기억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곱해진 녀석들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떼어낸 다음 각각의 P승, 각각의 Q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해서 전체 P분의 1승, Q분의 1승을 하는 게 헬더 부등식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에 사용되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풀 두 번째 문제는 민코프스키 부등식입니다. 앞서 놈은 P가 1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했습니다. 놈은 벡터의 크기를 정의하는 것이니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할 거고요. 벡터의 상수배는 크기의 상수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부등식을 만족해야 하죠. P가 1보다 작은 경우 삼각부등식을 만족할 수 없어서 놈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점과 벡터를 구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합벡터의 크기를 쟀을 때 각각 벡터의 크기의 합보다 작거나 같다. 삼각부등식이죠. 좌변을 P승한 것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전체의 P분의 1승이 P승과 결합해서 없어져 버렸고요. 각각의 항들의 P승만 남아 있습니다. 앞서의 문제에서도
지수를 분해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와 다른 점은 전체의 지수를 분해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항의 지수를 분해했다는 점이 아까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실수에서의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xi 더하기 yi의 절대값을 그런 다음 앞서 문제와 같이 분배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헬더 부등식이 쓰일 것이므로 PQ의 관계식을 상단에 적어두었습니다. 여백이 부족하니 중간 단계는 지우고 처음과 마지막만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우변에 두 개의 시그마 각각의 헬더 부등식을 적용할 겁니다. 앞서 헬더 부등식을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기억하란다고 다 기억했으면 제가 공부를 못했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두었고요. A, B에 해당되는 부분을 파란색, 빨간색으로 구별하겠습니다. 곱해진 두 항들을 쪼개서 각각의 P승과 각각의 Q승들을 모두 합합니다. 그런데 Q가 P-1분의 P이기 때문에 P-1승과 결합해서 P승이 됩니다. 이제 가려진 부분을 처리하도록 합시다. 이번에도 헬더 부등식이 적용됩니다. 적용할 방식을 보고 있음에도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더해진 두 항을 관찰하시면 뒷부분이 공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남은 것은 양변에 공통인 항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중간 단계들을 정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XY를 합한 것의 P놈이 양변에 공통되고 있습니다. 합벡터의 P놈에 P-1승으로 양변을 나누면 아래의 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변의 각 항은 X의 P놈, Y의 P놈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로써 두 번째 문제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